강남의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 아리아의 대형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밤이 쏟아졌다. 박지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느린 동작으로 돌리며 창밖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32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파이낸스 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녀가 설립한 핀테크 회사 스마트웰스는 한국 증시에서 기업 가치 2조 원을 돌파했다. 소믈리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와인병을 보충했다. 2015년산 로만의 콩티입니다, 박 대표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신가요? 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날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녀의 회사가 아시아 최대 금융앱 혁신상을 수상한 날이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혼자 식사하기로 선택했다. 팀원들은 회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공식적인 이유로 중요한 미팅을 핑계 삼아 빠져나왔다. 현실은 단순했다. 이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2천억 자산, 강남의 펜트하우스, 세계 각국을 누비는 삶. 그녀가 20대에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을 이제 가졌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스테이크를 썰었다. 식당은 거의 만석이었지만 그녀 주변으로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경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한 얼굴,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아이콘.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식당 유리문 밖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춥고 비가 내리는 10월의 밤이었다. 김민호는 7살이었지만 키가 작아 5살처럼 보였다. 그의 마른 손가락이 유리창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는 이 레스토랑 주변을 몇 시간째 맴돌고 있었다. 저기 갈 수 없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배고픔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어제는 편의점 뒤 쓰레기통에서 찾은 남은 김밥 조각으로 버텼다.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다. 민호의 엄마는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 후 술에 의존하다가 어느 날 그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곧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웃도 2달 후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며 민호를 사회복지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민호는 보육원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2달 전 탈출했다. 그 후로 서울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이 문 근처로 다가오자 민호는 재빨리 벽 뒤로 숨었다. 그의 눈은 창가에 앉은 지수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혼자라는 것, 그리고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상하게도 민호는 그녀에게 이끌렸다. 어쩌면 엄마를 잃은 후 느꼈던 그 공허함을 그녀의 눈에서도 봤기 때문일지 모른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그를 다시 보육원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저기요, 어디 가는 거야? 입구의 직원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이미 지수의 테이블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웨이터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작고 빨랐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기도 전에 민호는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숨이 차서 헐떡이며 민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말했다. 엄마, 저랑 같이 먹어도 돼요? 레스토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지수는 놀라움으로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이 아이를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매니저가 서둘러 다가왔다. 지수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와 희망, 그리고 결단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괜찮아요. 그녀가 매니저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매니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아이는 제 손님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추가 자리를 세팅해 주세요.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쫓겨나거나 경찰에 넘겨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성은 그를 초대했다. 앉을래. 지수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올라탔다. 그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웨이터가 새로운 식기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민호는 숨겨진 경계심으로 주변을 살폈다. 지수는 그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달아빠진 옷, 그리고 신발이 너무 작아 아픈 듯한 발을 눈치챘다. 뭐 먹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메뉴판을 바라보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뭐든지 괜찮아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수는 웨이터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파스타와 치킨,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부탁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엄마가 떠난 후로는. 내 이름은 박지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뭐니? 김민호요. 그가 대답했다. 민호야, 왜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민호는 눈을 내렸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예쁜 아줌마를 보면 도와준대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가 생존을 위해 이런 전략을 세워야 했다는 사실이. 네,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시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작년에. 아빠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셨어요.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런 질문들이 아이에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아야 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음식이 도착했고 민호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지수는 그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 체할까봐 걱정되었다. 천천히 먹어. 그녀가 조언했다. 다 너의 거야. 그녀는 민호가 파스타를 먹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32년의 인생에서 그녀는 항상 계획대로 살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유학, 실리콘밸리에서의 경력,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스타트업 창업.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계획에 없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케이크를 먹는 동안 지수는 조용히 전화를 꺼내 몇 개의 문자를 보냈다. 먼저 그녀의 개인 비서에게, 그 다음 그녀의 변호사에게.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민호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자고 갈래? 민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 집은 꽤 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어. 민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이 낯선 여성을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괜찮아. 지수가 덧붙였다.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수는 계산을 마치고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작은지에 놀랐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감동받은 듯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재빨리 코트를 벗어 민호의 어깨에 둘렀다. 너무 커서 거의 드레스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그를 비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내 차가 저기 있어. 그녀가 말했다. 검은색 벤츠가 레스토랑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민호는 망설이며 뒷좌석에 올랐다. 차 안에서 민호는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에 놀랐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어떤 것보다도 편안했다. 지수는 그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왔다. 어디 사세요? 민호가 물었다. 청담동이야. 지수가 대답했다. 곧 도착할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 반짝이는 불빛들. 그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오늘 밤은 최소한 따뜻하고 배부른 채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했다. 모든 것이 미친 짓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경비원이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지수와 민호는 로비로 들어갔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살아요?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좀 큰 편이야. 솔직히 너무 커서 가끔은 외롭기도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 야경,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명력 없는 느낌이었다. 와, 민호가 탄성을 질렀다. 먼저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지수가 말했다. 내 옷 중에 작은 티셔츠가 있을 거야. 오늘 밤은 그걸로 버티고 내일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러 가자. 민호는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목욕탕으로 안내되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지수는 그에게 프라이버시를 주었지만 문 밖에서 기다렸다. 어쩐지 그가 물속에 빠질까 걱정되었다. 민호가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다. 지수의 오버사이즈 티셔츠는 그에게 드레스처럼 길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며 얼굴에서 먼지가 씻겨나가자 그가 얼마나 귀여운 아이인지 드러났다. 배고파?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배불러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그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한 번도 손님을 맞은 적이 없었다. 이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여기서 자도 돼? 민호가 킹사이즈 침대를 보고 놀라 물었다. 물론이지. 이제 내 방이야, 오늘 밤은.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갔다.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그의 체중으로 살짝 꺼졌다. 그는 거의 2개월 동안 바닥이나 벤치에서 잤었다. 이 침대는 천국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이불을 그의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편안히 자, 내일 아침에 봐. 그녀가 불을 끄려는 순간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물론이야 민호야, 넌 이제 안전해. 불이 꺼진 후 지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오늘 밤 그녀는 완전히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 보호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게스트룸으로 돌아갔다. 문을 살짝 열자 민호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집에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오늘 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냥 집이 아니었다.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가정이었다. 지수는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길거리 아이 발견, 임시 보호자 신청, 아동 복지 시스템. 아침 7시 그녀의 비서 이수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표님, 오늘 9시에 투자자 미팅이 있으신데 자료 마지막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평소라면 이미 자료를 3번은 검토했을 것이다. 수연 씨,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줄래?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모두요? 오늘은 분기 보고회도 있고 싱가포르 투자자와의 화상회의도. 긴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어. 최소한 이틀은 필요할 것 같아. 분기 보고회는 김 이사가 대신 진행하도록 해줘. 싱가포르 투자자는 다음 주로 일정을 조정해. 지수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창립 이후 6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빠진 적이 없었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8시 반,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게스트룸으로 가서 민호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서둘러 갔다. 민호는 식탁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가 지수를 보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호야. 아침 먹을 시간이지. 뭐 먹고 싶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든지요. 지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보통 집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시리얼이나 토스트 정도밖에 없네. 그녀는 시리얼과 우유를 꺼내 민호 앞에 놓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를 관찰했다. 일광 아래서 보니
민호의 상태가 더 분명하게 보였다. 마르고 창백했으며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오늘 너랑 같이 쇼핑몰에 가려고 해. 새 옷이랑 신발, 필요한 것들을 사자.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따가 의사 선생님도 만나볼 거야. 네가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호는 시리얼 그릇을 내려놓았다. 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안 가도. 지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그냥 간단한 검진이야.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자신도 어릴 적에 병원을 무서워했었다. 하지만 민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일 오전이라 백화점은 한산했다.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다. 여기서 네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보자. 민호는 압도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에게 맞는 옷을 몇 벌 찾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다요. 티셔츠, 바지, 속옷, 잠옷, 겨울 코트도 필요해요. 직원은 민호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민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옷, 신발, 장난감, 책, 그리고 기본적인 학용품까지. 민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안 사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자제품 매장으로 가서 태블릿을 샀다. 공부할 때 필요할 거야, 지수가 설명했다. 쇼핑백들을 들고 백화점을 나오며 지수는 자신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쇼핑에 할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그녀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샀거나 스타일리스트에게 의상을 맡겼다. 점심 먹자. 그녀가 제안했다. 그들은 백화점 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민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식사 중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방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보호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만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3시에 제 집으로 와주세요. 그 전에 우리는 병원에 들를 예정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지수는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야, 오늘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변호사 선생님이신데 네가 당분간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정말 당신이랑 살아도 돼요?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도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제 밤 이후 그녀는 민호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은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그동안 너는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점심 후 그들은 강남의 유명한 소아과로 향했다. 지수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연락해 긴급 진료를 예약했다. 다행히 민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약간의 영양 부족과 경미한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의사는 비타민과 영양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이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따로 지수에게 말했다. 아동 심리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분은 제가 아는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입니다. 연락해 보세요. 병원을 나오며 지수는 민호에게 물었다. 기분이 어때? 민호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지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중년의 단정한 남성이었다. 박 대표님, 그가 인사했다. 그리고 이분이 김민호예요. 지수가 대답했다. 우리 집으로 올라가죠. 펜트하우스에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우선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있나요? 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은 기억하시나요? 김미란이요. 민호가 대답했다. 아버지는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김태성이요. 하지만 오래전에 보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호 군은 박 대표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을 원하신다면 그건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입양이라는 단어에 놀랐다. 그녀는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단지 민호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입양?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일단은 임시보호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들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동복지과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인터뷰와 생활 환경 확인이 있을 거예요. 지수는 당황했다. 내일요? 이렇게 빨리? 네, 이런 케이스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서류 작업을 마친 후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담당자 방문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지수와 민호는 거실에 앉았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배고파?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먹고 싶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면. 먹어도 될까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라면을 끓일 줄 모르는데. 민호의 눈이 빛났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민호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다. 지수는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자립적인 모습이 놀라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아팠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해야 했던 것들. 라면이 준비되는 동안 지수는 민호에게 물었다. 학교는 다녔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학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잘 못 갔어요. 공부는 좋아해? 네, 특히 수학이요. 엄마가 항상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지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도 어릴 때 수학을 좋아했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볼까? 그리고 곧 새 학교도 알아봐야겠다. 라면을 먹은 후 그들은 새로 산 물건들을 정리했다. 지수는 게스트룸을 민호의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새 이불과 베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장난감들. 이제 진짜 내 방이에요. 민호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 방이야. 지수가 대답했다. 마음에 들어? 민호는 방 안을 뛰어다녔다. 너무 좋아요. 제 방이 생기다니. 저녁이 되자 지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다. 민호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다.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그리고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멋진 꿈이네. 열심히 공부하면 꼭 될 수 있을 거야. 식사 후 지수는 민호에게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내일은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잘 자, 민호야. 잘 자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저 지수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물론이지. 나는 내 누나야. 그녀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24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혼자였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7살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미답신 메일과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시작했다. 특히 회사 임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녀는 가족 긴급 상황이라고만 설명했다. 아직은 더 자세히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작업을 마치고 그녀는 민호의 방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수는 문을 살며시 닫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정말로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생각인가? 그녀에게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의 바쁜 일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지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목적의식과 기쁨을 인식했다. 민호는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삶에 색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일, 성공, 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동생 진우였다. 누나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걱정하셔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 지수는 이 말을 문질렀다. 그녀는 어머니의 전화를 3번이나 부재중으로 놓쳤다. 미안 진우야, 오늘 좀 바빴어. 누나가 바쁘지 않은 날이 있어? 진우가 놀리듯 말했다. 어쨌든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셔. 아버지 생신이잖아.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래, 가야겠네. 근데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진우에게 민회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녀는 민호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주말에 민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아직 가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루에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민호가 안전하고 그녀도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졌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변화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저녁 늦게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해 놓았고 이제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맛있는 계란말이와 밥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다. 민호야, 오늘 아동복지과 담당자가 우리 집에 올 거야. 지수가 설명했다. 그분은 네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거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보였다. 저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않겠죠?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집을 정리했다. 지수는 평소 청소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그녀는 민회에게 간단한 일을 맡겼고 그들은 함께 웃으며 집안을 깨끗이 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수 씨죠? 저는 서울시 아동복지과의 정미영입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미영을 보자 긴장한 듯 몸을 웅크렸다. 안녕 민호야. 미영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미영은 민호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지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지, 먹을 것과 잠자리는 충분한지, 무섭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민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솔직해 보였다. 그 후 미영은 민호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와 크레용을 주며 잠시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녀는 지수를 부엌으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케이스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미영이 말했다. 보통 임시보호자는 친척이나 가족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완전한 타인이.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금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귀하같이 바쁜 직업을 가진 분이. 제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이미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당분간 출장도 취소했습니다. 미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나 갑작스럽게요? 이건 충동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만.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녀도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들었다. 정 선생님, 제가 민호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물론 저는 길거리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적인 고립은 이해합니다. 민호에게 그런 경험을 더 이상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은 지수를 귀에 깊게 관찰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준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인정했다. 하지만 배울 의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과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소한 솔직하시네요. 이제 집을 둘러봐도 될까요? 그들은 아파트를 함께 둘러보았다. 미영은 민호의 방, 욕실, 부엌, 그리고 안전시설 등을 체크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아이의 원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미영이 물었다. 제 변호사가 조사 중입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민호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발견되면 그가 친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지수는 그 생각에 약간 불안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호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미영은 거실로 돌아와 민호의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 위에 지수 누나와 민호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그녀는 지수에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넸다. 이것들은 추가 서류입니다. 작성해서 내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일단 임시 보호는 승인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가정 방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호를 위한 심리 상담도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미영이 떠난 후 민호는 지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지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민호야. 넌 여기 있어도 돼. 그날 오후 지수는 민호를 위한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는 좋은 초등학교가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전학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됐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행정실 직원이 말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민호에게 물었다. 새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분명히 많은 친구를 사귈 거야. 그날 저녁, 지수는 회사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민호가 TV를 보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했다. 갑자기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사회였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휴가를 내자 이사회 멤버들은 당연히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녀는 회의를 수락하고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누나가 잠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방에서 30분만 있을게.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지수는 서재로 가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5명의 이사회 멤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박 대표님, 갑작스러운 휴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 이사가 바로 요점을 짚었다. 특히 이번 분기 결산이 임박한 시점에서요.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지만 회사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민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정리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로 30분 더 이어졌다. 이사회 멤버들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과거 실적을 고려해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자 지수는 민호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TV를 끄고 민호를 들어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너무 가벼웠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민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모성애를 느꼈다. 이 작은 생명체를 보호하고 싶은 강한 욕구. 그것은 그녀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앉아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수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지수가 말했다. 지수야, 드디어 전화를 다시 하는구나.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니? 지수는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정말? 그래, 꼭 와. 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셔. 진우도 온대.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제가 누군가를 데려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정말? 남자친구니? 드디어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지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엄마.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예요. 아이라고? 무슨 소리야? 주말에 만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맞아주세요, 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민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다. 미혼 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일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계란말이와 토스트는 만들 수 있었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야, 민호야.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테이블에 앉았다. 누나,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네가 다닐 새 학교에 가볼 거야. 그리고 오후에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도 만날 거야. 민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상담사요? 제가 이상한가요? 지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상담사 선생님은 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겪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 나도 예전에 상담사를 만난 적이 있어. 민호는 놀란 듯 보였다. 정말요? 누나도요? 응. 회사를 시작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받았어.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근처 초등학교로 향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민호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학 절차는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민호가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추가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본 후 민호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학교는 밝고 친절해 보였으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의 눈이 반짝였다. 여기 다니고 싶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곧 다닐 수 있을 거야. 오후에 그들은 아동 심리 전문가인 이진아 박사를 만났다. 진아 박사는 30대 후반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호와 지수를 별도로 만나 상담했다. 민호와의 첫 세션 동안 진아 박사는 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그 후 지수와의 개인 상담에서 그녀는 민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합니다. 진아 박사가 설명했다. 그는 안정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와야 할까요? 지수가 물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후에는 상태를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 귀하도 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갑자기 부모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큰 변화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진아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압도적인 경험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지수 씨가 이미 훌륭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상담이 끝난 후 지수와 민호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았고 지수는 민호가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원에서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슬라이드와 그네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지수는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꼈다.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아들인가요?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 옳게 느껴졌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민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긴장했다. 어떤 정보인가요? 김태성 씨는 현재 부산의 한 배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돌아가신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방어적이었지만 민호가 길거리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호를 이웃에게 맡겼다고 생각했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 씨는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민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수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번 주말? 그녀는 이미 부모님 집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그녀는 민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알겠습니다.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거실로 나갔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고 밝게 웃었다. 누나, 봐요. 우리 같이 학교에 가는 그림이에요. 지수는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떻게 민호에게 그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의 아버지가 민호를 되찾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였다. 정말 예쁜 그림이네. 그녀가 말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만날 사람이 2명 있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하나는 내 부모님이셔. 아버지 생신이라 함께 축하하러 가려고 해. 그리고 지수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내 아버지야.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크레용을 떨어뜨리고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빠요. 응. 변호사가 네 아버지를 찾았어. 그는 이번 주말에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안 가도 돼요? 아빠는 저를 버렸어요. 지수는 재빨리 민호 곁으로 가서 그를 안았다. 민호야, 걱정 마.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아무도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시키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지수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부모님과 민호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지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평소 그녀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통제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동생 진우였다. 누나, 주말에 누구 데려온다고 했어? 엄마가 미친 듯이 청소하고 있어. 누나 남자친구 올 줄 알고. 지수는 피식 웃었다. 아니, 남자친구 아니야.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야. 뭐, 아이라고? 무슨 소리야? 길게 설명하기 힘들어. 주말에 만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누나, 괜찮은 거야? 너 갑자기 이상해졌어. 지수는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사실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지수는 민호의 방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열었다. 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걱정 마,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다. 금요일 저녁, 지수는 민호와 함께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내일은 먼저 오전에 민호의 아버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지수는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민호 앞에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야? 민호가 작은 곰 인형을 들고 물었다. 그것은 지수가 며칠 전 쇼핑몰에서 그에게 사준 것이었다. 물론이지. 테디는 너와 함께 가야지.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가방에 넣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수는 눈치챘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아빠가 저를 다시 데려가면 어떡해요? 지수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야,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우리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뿐이야. 하지만 지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만약 민호의 아버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그녀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임시 보호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가방을 다 꾸린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지수는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요리는 그녀의 강점이 아니었지만 이번 주에 그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수는 그가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일 공부 시간을 마련했다. 민호야, 네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연필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웃을 때 눈이 작아져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불러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아빠가 저녁마다 제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지수는 놀랐다. 이것은 민호가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공유한 순간이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네. 하지만 엄마가 떠나신 후에는 아빠가 많이 변하셨어요. 계속 술을 마시고 자주 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나가셨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수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테이블로 와서 민호 옆에 앉았다. 사람들은 가끔 큰 슬픔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다고 네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민호는 눈을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만나면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거야.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로 했다. 민호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선택했고 지수는 팝콘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들의 작은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밤 함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영화 중간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내일 만남에 대해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강남의 카페에서 김태성 씨를 만나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씨가 민회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수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정말요? 왜죠? 그는 자신이 현재 민호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고 안정적인 주거나 수입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내일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지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민호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민호와 헤어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이 슬펐다. 영화가 끝나고 지수는 민호를 침대에 눕혔다. 그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민호야.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누나. 지수는 돌아보았다. 응? 누나가 제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다시 민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너무 공식적이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옷이었다. 민호에게도 그녀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혔다.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녀가 민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민호는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누나도 예뻐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카페로 향했다. 지수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선택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태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괜찮아, 민호야. 그냥 대화일 뿐이야.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약 40세쯤 되어 보였고 마른 체구에 지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민호와 똑같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수와 민호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민호는 그를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아빠, 그가 작게 속삭였다. 김태성은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많이 컸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 씨. 저는 박지수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호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았다. 민호는 여전히 지수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민호야, 잘 지냈니?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길에서 지냈다고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지수는 태성을 관찰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왜 저를 버렸어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태성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버린 게 아니야, 민호야. 난 네 엄마가 떠난 후에 무너져 내렸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 너를 이웃에게 맡기고 잠시 떠나려 했는데 그 잠시가 길어졌어.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이웃도 이사를 가고 없었어. 널 찾아보려 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를 실망시켰어. 네 엄마도 실망하셨을 거야.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수가 물었다.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민호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민호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여전히 치료 중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나 집도 없어요.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아,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지수는 태성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김씨 확실하신가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와도 이야기했고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박 대표님이 민호를 입양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누나가 저를 입양한다고요? 지수는 당황했다. 그녀는 아직 민호에게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호야,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래, 나는 네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수가 그동안 본 가장 밝은 미소였다. 태성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서명한 양육권 포기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김씨.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에요. 완전히 사라지실 필요는 없어요. 태성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거리를 두는 것이 민호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호의 삶에 긍정적인 존재로 돌아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태성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이건 네 엄마의 것이었어. 엄마가 항상 네가 가지기를 원하셨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엄마 거였어요? 그래. 네 엄마는 항상 네가 별처럼 빛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민호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태성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지내렴, 아들아.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는 일어서서 지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세요. 민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태성이 카페를 떠난 후 민호와 지수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달라졌어요. 더 슬퍼 보여요. 그래, 네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누나, 정말 저를 입양하실 거예요?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래. 입양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눈이 빛났다. 저는 누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영원히. 지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민호야. 그들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지수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지수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지수는 민호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조금 엄격하실 수 있어. 하지만 실은 정말 따뜻한 분이셔.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야. 내 동생 진우도 있어. 그는 너보다 20살 정도 많아. 재미있는 삼촌이 될 거야. 민호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다들 저를 좋아할까요? 물론이지. 그들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지수는 내심 걱정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택시가 주택가로 들어섰다. 지수의 부모님 집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이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호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지수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지수야,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그녀는 민호를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 이쪽은 김민호예요.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죠. 지수가 말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호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지수 엄마란다.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지수의 어머니가 놀라며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들어올렴. 지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와 진우도 기다리고 있단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지수의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진우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지수가 인사했다. 지수의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는 김민호예요, 아버지. 제가 입양하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우는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지수의 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었다. 입양이라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의 아버지 박상민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고 지수의 어머니 김미숙은 불안한 듯 남편의 반응을 살폈다. 지수야. 상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아이를 입양한다고? 지수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를 안심시켰다. 아직 공식적으로 입양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임시 보호 상태고 입양 절차를 시작하려는 중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일주일 전 제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호를 만났어요. 그는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죠. 그래서 네가 그냥 낯선 아이를 데려왔다고? 상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진우가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호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안녕 민호야. 나는 진우 삼촌이야. 만나서 반가워. 민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삼촌. 상민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야, 부엌으로 좀 와보렴.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미숙이 재빨리 말했다. 민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단다. 진우 삼촌이랑 같이 먹을래? 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지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민호의 손을 잡고 부엌 식탁으로 안내했다. 지수는 아버지를 따라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상민은 문을 닫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수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가 물었다. 네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지수는 아버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를 만난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아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도 저를 필요로 해요. 넌 32살의 미혼 여성이야. 대기업 CEO고 얼마나 바쁜지 우리는 잘 알아.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니?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어. 지수야, 아이를 키우는 건 평생의 책임이야. 며칠 동안의 경험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해요. 저는 민호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럼 결혼은? 가정은? 아이에게는 아버지도 필요해.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요. 저는 민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요. 사랑, 안정,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을. 상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네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처음이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평소에 너라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했을 텐데. 지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건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죠. 상민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보였다. 정말 행복하니 이 아이와 함께? 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해요. 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네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구나. 넌 항상 고집이 셌어.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를 닮았는지 아시죠? 상민도 미소 지었다. 그래, 네 고집은 나를 닮았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를 좀 더 알아가고 싶구나.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진우와 함께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미숙은 그들 옆에 앉아 웃고 있었다. 와, 할아버지, 보세요. 민호가 상민을 보자 기쁘게 외쳤다. 저랑 삼촌이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상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진 우주선이구나, 민호야. 지수는 감동받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윙크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지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네 아버지는 곧 마음을 열 거야. 민호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은 상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가 감탄했다. 미숙은 기쁜 표정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저는 라면이요. 민호가 대답했다. 모두가 웃었다. 다음에 할머니가 특별한 라면을 만들어줄게. 미숙이 약속했다. 식사 중 상민은 민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학교는 어디 다니니? 아직 정해진 학교가 없어요. 지수가 대신 대답했다. 다음 주에 우리 집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공부는 좋아하니? 상민이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수학이요. 숫자가 재미있어요. 상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은퇴하기 전 수학 교수였다. 그렇구나. 혹시 구구단은 알고 있니? 네, 9단까지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7 곱하기 8은? 56이요. 상민은 감탄했다. 정말 똑똑하구나.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민호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들은 축구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지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며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진우와 민호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지수가 말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진우는 항상 조카를 갖고 싶어 했어. 네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호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어. 우리 지수가 항상 계획적이고 신중한 아이였잖아.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다니.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너와 민호를 함께 보니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너희 둘 다 행복해 보여. 정말요. 그래. 그리고 너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야.
지수야, 네가 항상 책임감 있고 사랑이 많은 아이였으니까.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엄마.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분은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항상 느리거든. 알아요. 하지만 민호가 아버지의 마음도 곧 사로잡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그날 오후 상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가 준비되었다. 미숙이 촛불을 켜고 모두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다. 민호의 목소리가 특히 밝고 맑았다. 상민이 촛불을 끄자 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소원 빌었어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그럼 아주 특별한 소원을 빌었단다.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상민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할아버지 서재에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단다. 같이 가볼래? 민호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서재로 향했다.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직접 민호를 초대하다니 그녀가 진우에게 말했다. 믿기지 않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민호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버지의 약점을 건드린 거지. 서재에서 상민은 민호에게 여러 수학책과 퍼즐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수학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만든 숫자 퍼즐이란다. 상민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네가 한번 풀어볼래?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퍼즐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숫자들을 특정 패턴으로 배열해야 하는 게임이었다. 민호는 집중하며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 상민은 놀랍게도 민호가 퍼즐을 빠르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가 감탄했다. 제 엄마가 저한테 항상 수학 문제를 내주셨어요. 민호가 말했다. 엄마는 제가 수학 천재라고 하셨어요. 상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 엄마는 현명한 분이셨나 보구나. 내 재능을 일찍 발견하셨으니. 민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상민은 조용히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민호야. 내 마음속에. 민호는 상민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지수 누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상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민호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되고 싶니? 지수 누나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배고플 때 밥을 주셨고 제가 무서울 때 안아주셨어요. 누나는 제 엄마처럼 느껴져요. 상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항상 특별한 아이였단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지.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너를 선택했구나. 그럼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가족이 되는 것? 상민은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민호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란다. 그날 저녁 지수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미숙은 그들에게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고 진우는 민호에게 자신의 어릴 적 장난감 몇 개를 선물했다.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상민이 지수를 따로 불렀다. 지수야, 나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단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민호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네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지수는 감동받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입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지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수학 퍼즐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오늘 즐거웠니?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밝게 웃었다. 네, 진우 삼촌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들도 너를 정말 좋아했어. 할아버지가 제가 수학 천재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웃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거야. 아버지는 수학 교수셨거든.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어. 그래서 네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 민호는 기쁜 표정으로 퍼즐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더 많은 퍼즐을 주신대요. 다음에 또 방문하면요. 지수는 민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가족이 민호를 받아들인 것은 큰 안도감을 주었다. 특히 아버지의 승인은 그녀에게 중요했다. 집에 도착해서 지수는 민호가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는 금방 잠이 들었다. 지수는 자신의 침실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과정은 복잡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태성 씨가 공식적으로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조사와 심리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민호의 방으로 가서 그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목걸이를 쥐고 있었다. 지수는 부드럽게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곧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이야, 민호야. 좋은 아침이에요, 누나. 민호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수가 말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시작하는 날이거든.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누나가 제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민호야, 나는 네 진짜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네 엄마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지수 누나도 제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거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민호야. 두 명의 엄마.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날씨가 좋았고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다. 지수는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비서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김 이사님이 대응하고 있지만 대표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알겠어요. 오후에 화상회의를 설정해 주세요. 지금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네, 대표님. 2시에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지수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민호는 그녀의 최우선 순위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책임도 있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 거야.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길을 찾아갈 거야. 민호가 달려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누나, 제 새 친구 준호를 만나요. 우리 같은 학교에 다닐 거래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안녕 준호야, 만나서 반가워. 민호가 이미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다. 공원에서 돌아온 후 지수는 민호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그가 TV를 보는 동안 서재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복잡한 협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결국 투자자들과 합의에 도달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그녀는 민호가 소파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니?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누나가 회의 중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는 감동받았다. 민호는 이미 그녀의 일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고마워 민호야. 넌 정말 배려심이 많구나.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는 야채를 씻고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지수는 그와 함께 요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깨달았다. 누나,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제가 누나의 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박민호가 되는 거요. 지수는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니?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지수는 감동받아 미소 지었다. 그래, 민호야.
입양이 완료되면 내 이름은 박민호가 될 거야.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몇 주가 흘렀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쓸고 지나갔고 낙엽이 거리를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민호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수는 회사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심사를 위한 첫 번째 공식 면담이 있는 날이었다. 지수는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민호의 옷차림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민호야, 준비됐니? 지수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호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깔끔한 셔츠와 바지, 반듯하게 빗은 머리.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저 괜찮아 보여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정말 멋있어 보여.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지수는 그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긴장하지 마,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판사님과 이야기하는 날이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만약 판사님이 저를 누나한테서 데려가면 어떡해요? 지수의 가슴이 아팠다. 민호는 여전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민호야. 약속할게.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는 자신의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김태성 씨도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호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만남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하자 지수의 변호사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민호야, 변호사가 인사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눈이 앞쪽을 향했다. 김태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나아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다. 태성은 그들을 보자 일어섰다. 민호야,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성은 민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잘 지냈니? 학교는 어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새 학교에 친구도 생겼어요. 태성은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민호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들의 대화는 법원 직원의 호출로 중단되었다. 박지수 씨, 김민호 군, 김태성 씨, 법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법정은 생각보다 덜 공식적이었다. 판사는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특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오늘 우리는 김민호 군의 입양 절차 첫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먼저 모든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있군요. 좋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질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수에게 물었다. 박지수 씨, 당신은 32세의 미혼 여성이고 기업 CEO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7살 아동을 키울 계획이신가요? 특히 당신의 바쁜 일정을 고려했을 때요.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제 회사 구조를 재조직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늘렸고 임원진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이후로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당신의 가정에 온 지 이제 1달 정도 되었군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판사님. 제 집은 이제 진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웃음과 기쁨,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랑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판사는 이번에는 민호에게 질문했다. 민호야, 너는 박지수 씨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니?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정말 좋아요. 지수 누나는 저에게 친절하고 제가 무서울 때 안아주세요. 누나는 제가 숙제할 때 도와주고 매일 밤 책도 읽어주세요. 그리고 누나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판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네가 지수 씨를 어떻게 부르고 싶니? 누나라고 계속 부를 거니 아니면 다른 말로 부르고 싶니? 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미소로 그를 격려했다. 저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호야. 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은 대답이구나. 그녀는 이제 태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태성 씨, 당신은 친권을 포기하고 박지수 씨의 입양을 승인한다고 서명하셨습니다. 이 결정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저는 현재 민호를 돌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이 민호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이제 아동복지 담당자의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지수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고 민호와 지수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정 선생님,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판사가 물었다.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지수 씨와 민호의 만남은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저는 그들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안정감을 찾았고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놀라울 정도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입양이 민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박지수 씨에게 김민회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6개월의 관찰 기간 후 최종 입양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상담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법원을 나오며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큰 산을 넘은 것이다. 민호는 기쁨에 차서 뛰어다녔다. 우리 이겼어요. 아니 엄마! 그가 외쳤다.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특별하게 들리는지. 태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다. 민호야, 아빠는 이제 잠시 떠나야 해. 부산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계속 받을 거야.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가야 해요? 그래 아들아.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완전히 나아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괜찮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그는 태성에게 다가가 안겼다. 아빠 빨리 나아요. 그리고 저 보러 와요. 약속해요.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할게 아들아. 태성이 떠난 후 지수와 민호는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들은 민호가 좋아하는 삼겹살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식사 중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비서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이사님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표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세한 내용은 뭐죠? 주요 투자자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우리 회사의 방향성 변화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님이 최근 회사에 덜 집중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회사 업무에 덜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투자자들과 긴급 화상 회의를 잡아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그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내일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디로요? 얼마나 오래요? 싱가포르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아마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거야.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지수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민호야. 이번엔 안 돼. 하지만 걱정 마. 네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할 거야. 그럼 저는 어디 있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원래는 가정부를 고용하려 했지만 갑자기 더 나은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건 어떨까?
할아버지가 너에게 더 많은 수학 퍼즐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잖아. 민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할아버지 댁에 가도 돼요? 그래,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 지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부모님은 기꺼이 민호를 돌봐주기로 했다. 물론이지, 지수야, 미숙이 말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민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어. 그 아이를 위해 특별한 수학 수업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민호를 데려다 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민호에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 특히 할아버지는 너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실 생각에 설레신데. 민호는 조금 안심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매우 보고 싶을 거야, 민호야.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약속할게. 그날 밤 지수는 민호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그의 가방에 그가 좋아하는 책과 장난감, 그리고 충분한 옷을 넣었다. 민호는 특별히 테디베어와 어머니의 목걸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해요. 그가 말했다. 엄마가 항상 저와 함께 있게요.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민호가 두 어머니 모두를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좋았다. 민호가 잠든 후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문제를 검토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그녀의 회사가 최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충분히 추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수가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덜 집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와 가정 모두에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균형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싱가포르 방문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민호가 없는 동안 그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다. 매일 열 수 있는 작은 편지와 선물 상자들, 그녀가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새벽녘에야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민호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엄마가 곧 돌아올게,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할게.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봄의 따뜻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벚꽃 잎이 서울의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다. 지수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최종 입양 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6개월의 관찰 기간이 끝나고 지수와 민호는 마침내 법적으로 모자 관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야, 넥타이 좀 봐줄래? 지수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물었다. 민호는 이제 8살이 되었다. 그는 6개월 전보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안정감이 가득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지수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완벽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예뻐요. 지수는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다. 싱가포르 출장 이후 지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잘 찾아갔다. 그녀는 회사 구조를 재조직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했고 신뢰할 수 있는 임원진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웰스는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잘 적응했다. 그는 수학에서 특히 뛰어났고 담임 선생님은 그가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추천했다. 주말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급 수학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다. 상민은 손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민호를 진정한 손자로 받아들였다. 특히 미숙은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민호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진우 삼촌은 민호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민호를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주말에 캠핑을 가기도 했다.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다.
민호는 이제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부재에 대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지만 지수는 항상 그를 위로해 주었다. 오늘 긴장되니? 지수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요. 오늘은 그냥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날이에요. 지수는 민호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많이 성장했다. 맞아, 민호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초인종이 울렸다. 지수의 부모님과 진우가 도착했다. 그들도 오늘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다. 우리 손자가 정말 멋있구나. 미숙이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상민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큰 날이구나, 민호야. 진우는 민호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행운의 선물이야, 조카. 민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정 행운의 부엉이, 장식품이 있었다. 와, 고마워요, 삼촌.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태성 씨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지수는 궁금해졌다. 누구죠? 민호의 외할머니입니다. 김미란 씨의 어머니요. 김태성 씨가 그녀를 찾아 오늘 참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의 외할머니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민호에게 알려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좋은 놀라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민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그에게 감동적인 놀라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 중이니?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민호야. 내가 운이 좋은 거야. 네가 내 삶에 들어와서. 법원에 도착하자 지수의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지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성 씨와 민호의 외할머니는 이미 안에 계십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태성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60대 후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그녀를 보고 의아해했다. 엄마, 저 할머니는 누구세요?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박지수 씨가 김민호 군을 입양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개월의 관찰 기간 동안 아동복지과와 심리상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입양이 민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계속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호의 외할머니인 이영숙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나는 내 엄마의 엄마란다. 내 외할머니지. 민호의 눈이 커졌다. 엄마요? 그래,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너를 찾아다녔단다. 하지만 네 아빠와 연락이 끊겨서 널 찾을 수 없었어. 태성 씨가 최근에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지. 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입니다. 미란이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판사는 영숙에게 물었다. 이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손자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수 씨가 민호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민호의 삶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로서요. 그가 자신의 뿌리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영숙이 민호의 양육권을 주장할까봐 잠시 걱정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다. 이 영숙님, 저는 민호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 집에 환영받습니다. 민호의 외할머니로서요. 판사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지지가 있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판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박지수 씨의 김민호 입양 신청을 승인합니다. 이제부터 민호의 법적 이름은 박민호가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는 기쁨에 차서 지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제 정말 엄마의 아들이 되었어요. 지수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민호야,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단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건 네 엄마의 사진첩이야.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있지. 네가 가지고 싶을 것 같아서 가져왔단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어린 미란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엄마. 민호가 속삭였다. 영숙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민호야. 그녀는 항상 네가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지. 지수는 민호와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영숙은 민호에게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을 나온 후 지수는 모두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부모님, 진우, 태성, 그리고 영숙까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샴페인 민호에게는 사과 주스를 들고 건배했다. 박민호,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위해 상민이 제안했다.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다. 민호는 행복에 겨워 보였다. 그는 이제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식사 중 영숙은 지수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민호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민호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이 아이를 위해 당신 같은 어머니를 선택했다면 그녀도 기뻐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태성이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 연락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방학 때 네가 부산에 놀러 와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밝게 웃었다. 정말요? 엄마도 같이 올 수 있어요? 태성은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희 엄마도 환영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어머니의 사진첩을 계속 넘겨보고 있었다. 그는 미란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했을 때의 모습까지 보았다. 엄마가 저를 뱃속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가 지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와 여기 제 옆에 있는 엄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지수와 민호는 소파에 함께 앉았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민호야, 지수가 말했다. 엄마가 널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니? 그 레스토랑에서? 민호는 웃었다. 네, 제가 엄마라고 불렀죠. 그때는 그냥 밥을 얻어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지수도 웃었다. 그래,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네가 나에게 다가온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어. 내 마음이 열렸지.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 민호야. 민호는 지수에게 안겼다. 엄마, 사랑해요. 지수는 민호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내 아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에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팬케이크, 과일,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핫초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가족 아침 식사야. 지수가 설명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니까. 민호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팬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가세요? 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휴가를 냈어. 우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정말요? 뭐예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놀이공원에 가자.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는 거야. 오늘은 내 날이니까.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그래, 롯데월드. 그리고 저녁에는 진우 삼촌이
우리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민호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민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그녀는 성공했지만 공허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충만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그들은 모든 놀이기구를 탔다. 민호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를 질렀고 지수는 그의 옆에서 함께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솜사탕을 먹고 게임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민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민호야.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지수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래 민호야.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였다. 지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나이의 용기 있는 질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엄마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 단순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지수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민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내 아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중에 동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지수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민호는 이미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질문을 생각했다. 동생? 그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라면 왜 안 될까?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야,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찰 거야. 지수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는 이 같은 창가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지금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냥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이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가끔은 눈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를 따른 순간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진정한 의미의 가족. 지수는 미소 지으며 창을 닫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FM Day Historia.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수와 민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